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빈집으로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낮에도 그 집 근처에 가길 꺼려했고 특히 밤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보고 싶었던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주말 밤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떠났다. 집에 도착하자 낡고 퇴락한 외관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집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우리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먼지가 자욱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벽장 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러나 벽장을 열어보니 빈 공간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다소 긴장했지만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오래된 나무가 삐걱대며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2층에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 한 방에 들어서자 창문 밖으로 커다란 수목이 보였다. 문득 나뭇가지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나는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나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려 했지만 이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점점 겁에 질린 우리는 빨리 이 집을 나오기로 결정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갑자기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더니 아무리 열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창문마저 그를 속박하는 듯 단단히 잠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불안에 떨었다. 그때 갑자기 나의 뒤쪽에서 차가운 손이 어깨를 잡았다. 두려운 마음에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보였다. 서늘한 바람이 방 전체를 휘감더니 형체가 없는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하자. 영원히 공포에 찬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며 문을 부수려 했다. 정신을 잃을 듯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합쳐 기어코 문을 열었고 마침내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도망치듯 마을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절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날의 섬뜩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가끔씩 잠을 자려다가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고 아침이 되면 창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림자가 보이곤 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도대체 그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저 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뇌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와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진실, 그 집에 얽힌 끔찍한 사연은 아마도 우리만 몰래 간직해나갈 비밀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에 대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숲 가까이 있었으며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워져서 분위기 자체가 음산했다. 나와 내 룸메이트 수지는 기숙사 방을 함께 쓰고 있었다. 수지는 평소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고 그런 그녀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밤 2시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밤 2시의 여인 소문은 초기에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밤 2시마다 기숙사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른다고 했다. 마주치면 절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고 시선을 마주친 사람은 그 후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수진과 나는 각자 공부를 하다가 밤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피곤했기에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지만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문 밖에서 쓱쓱거리며 누군가를 불렀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던 그 소리는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니 옆 침대에서 수진이 깨어나 내게 속삭였다. 들었어? 그 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수진과 나는 서로 눈짓으로 소리를 따라 문까지 가보기로 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어 귀를 간지렸다. 수지야, 수지야.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복도에 나서기는 무서웠지만 도저히 궁금함을 참지 못했다. 우리는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야 말았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 희뿌연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형체는 여인의 모습이었으며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기 전에 수진은 재빨리 문을 닫고 우리 방에 걸쇠를 걸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거야. 우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숨을 죽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로 그렁그렁해진 수진의 눈을 보고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 후로 우리는 밤 2시가 다가올 때면 절대로 복도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다른 기숙사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소문은 더욱 커져갔다. 나와 수지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잠을 청하곤 했다. 이상하게도 촛불을 켠 후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졸업할 때쯤 기숙사 생활 동안 있었던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도시의 여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기숙사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지금도 때때로 그 기숙사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경고를 듣게 된다. 밤도시가 되어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 것.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와 서늘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내가 기숙사에 머물렀던 그 시절의 미스터리한 경험 중 하나로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이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거쳐갔다고 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서서히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옆집 TV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뚜렷했고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가까웠다. 이상하게도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벽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창문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튿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분명히 출근할 때 잠갔던 기억이 났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침입했을 거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어느새 주말이 되었다.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느닷없이 방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문을 제대로 닫아두지 않았나 싶어 문을 확인했고 확실히 잠겨 있었다. 그런데도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참 미심쩍었다. 그날 나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고 이 이야기를 꺼내며 그저 웃고 넘겼다.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귀가 길에 아파트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드디어 그 소리가 뭔가를 속삭이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와 함께 가요. 감히 믿을 수 없는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성을 붙들고 휴대폰으로 녹음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소리는 멈춰버렸다. 몇 주가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자주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층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으며 그 여성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그 목소리가 그 여성의 원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과 함께하자는 의미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닐까? 결국 나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그 소리는 더욱 강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출발하는 날 아침 나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간혹 그 여성의 존재가 떠오를 때면 왠지 모를 슬픔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밀려온다. 그녀는 정말로 외로웠던 걸까? 나와 함께하고 싶었던 걸까? 그러나 이제 나는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혜진은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행 전날 밤 그녀는 짐을 싸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렸다. 처음 듣는 벨소리였지만 호기심 가득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진이 말을 걸자 전화기 반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희미한 정적만이 이어졌고 잠시 후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장난 전화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다음 날 친구들과의 여행 덕분에 그녀는 그 일을 금세 잊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같은 시간이 되자 다시 그 벨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혜진 씨 맞죠?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웃음소리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혜진은 밤마다 같은 시간에 오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점점 전화의 내용은 더 이상해졌고 남자의 목소리는 그녀가 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혜진은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겁에 질려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혜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화 추적을 통해 문제의 번호를 확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전화를 걸어온 번호가 사용 불가 상태라며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혹시라도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의 벨소리가 녹음된 핸드폰을 들고 통신사로 향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전화 기록에는 그런 전화가 걸려온 흔적조차 없었던 것이다. 혜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그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혜진아, 왜 나를 잊었니? 라며 익숙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혜진은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혜진은 그 일로 큰 충격에 빠져 모든 기억을 봉인해버렸다. 전화 속 남자의 목소리는 그 친구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혜진은 덜덜 떨리며 그 전화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민수야, 너지?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혜진아, 보고 싶었어?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그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모든 전화는 더 이상 신기한 벨소리를 울리지 않았다. 마치 민수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난 듯이 혜진은 이 경험을 통해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고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기로 했다.